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좀 잘 봅시다. 옛날 그 통합진보당 출신 지식인들을 보면 한심하기가 짝이 없어요. 이거 뭐 20년 전, 30년 된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근거도 제시를 안 해. 그 사람들이 뭘 주장을 할 때는 근거 제시하는 걸 못 봤어요. 경북주의자들 아니면 사북주의자들이 있어요. 경북은 북에 치우쳐지고 사북은 네, 북을 섬기는 사람들. 저는 중북, 종북이란 말은 나가 빠진 말을 안 쓰겠습니다. 사북주의자들이 있어요. 북을 섬기잖아요. 그러면서 막, 조선의 통일은 온 지구의 통일이고 우주의 통일이다 막 이런 말 하는 미친놈들도 아직도 있잖아요. 예. 아직 살아있죠. 근데 저는 예전에 이 백권대학에서 이 국제 질서의 강의를 통해서 모든 나라는 평등하지 않다. 네. 모든 인간도 평등하지 않다. 네. 우리가 무슨 인권 선언이나 이런 데에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돼 있어. 네. 그 다음에 뭐 유엔 헌장이나 이런 데에는 모든 나라는 평등하다고 돼 있지. 왜 그렇게 돼 있냐? 평등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거기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천 년도 더 지속되어 온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 볼 때 모든 나라가 평등했던 적은 없습니다. 네, 인간도 네. 그렇죠. 네, 모든 인간이 평등했던 적도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윤석열의 경미 외교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이건 일단 미국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네. 그런데 이 모든 평가에는 절대적 평가와 상대적 평가가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부여하고 미국을 절대적으로 평가하면 미국은 아주 나쁜 패권국이죠. 네. 무리도 많이 하고 네. 강요도 많이 하고 네. 폭력도 많이 사용하고 사람도 많이 죽이고. 모든 걸 미국 위주로 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미국은 모든 게 예외라는 미국 예외주의라고 얼마든지 비판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이러한 미국을 상대적으로 평가할 경우에 네. 세계적 대제국을 이루었던 과거의 나라들 네. 그리고 세계적 대제국이 이 나라가 이런 제국이 됐을 경우에 어떠할까를 또 예측해보는 이런 거에 근거해서 상대적 평가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예를 들어 세계적 제국을 일찌감치 형성했던 몽골 제국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몽골 제국까지 자세하게 알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몽골까지를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만약에 미국과 같은 패권 국가가 되면 제1 패권국이 되면 어떻게 나갈 것인가는 우리가 상상 또는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미국과 거의 맞먹을 정도의 수준으로 네. 세계 패권국 둘 중에 하나였던 소련. 소련이라는 나라가 그 세계 패권국일 때 어떤 짓을 했는가. 이것도 한번 참작할 수가 있고 그 전에 세계적 제국주의 대제국을 형성했던 걔들이 하는 말로 이른바 그 대영 제국이라는 영국. 해가 지지 않는다는. 네. 네. 저는 이렇게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을 놓고 볼 때 네. 제일 저질의 패권국은 영국이에요. 네. 그 다음은 소련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은 이렇게 수평평가를 하기는 참 어려워요. 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평가할 때 제국 또는 패권국인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부여해서 절대적 평가를 하기는 쉬워. 그건 이 개돼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의 상황, 역사적 배경 또는 그 국가의 현황 같은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입만 목소리만 높여가지고 막 부르짖는 애들 그게 바로 개돼지들의 양상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좀 전문가임을 자처한다든지 학자연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건 보편적 가치에 근거한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미국을 몰아붙일 수는 없어. 또 이런 애들 굉장히 편파적이야. 그럼 러시아나 중국은 천국인 줄 알아. 네. 정의롭지. 네. 그리고 막 북은 완전히 이상 국가인 것처럼 평가하는 그 생물학하는 어떤 그
사복주의자도 있잖아요. 그건 안 된다 그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이 모든 인간이 불평등하듯이 모든 나라도 불평등하다. 그래서 패권국이 있습니다. 패권국, 옛날 말로 하면 종주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네. 그럼 패권국은 어떤 나라가 패권국이냐? 주변에 이 번국이나 또는 속국을 거느린 나라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는 패권국이에요. 러시아도 이 발트해안 쪽에 그 속국이나 또는 그 중앙아시아 쪽의 번국들을 번국. 분명히 거느리고 있잖아요. 네. 중국도 패권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더할 나위가 없는 패권국이에요. 이 세 나라 빼고는 패권국은 없습니다. 네. 종주국은 없다 그겁니다. 유럽, 호주 이런 나라들은 유럽의 그 이른바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미국의 다 번국들입니다. 일본, 캐나다, 호주, 미국의 일본은 속국이라면 캐나다나 호주는 속국인지 번국인지 내가 보기에는 속국에 가깝다고 봐요. 속국에 가까운 번국. 네. 이 국가의 그 4단계를 얘기할 때 패권국, 네. 번국, 속국, 식민지가 식민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조선은 뭐냐? 조선은 중국의 번국입니다. 속국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난번 그 트럼프와 그 조미 회담을 할 때 싱가포르 회담. 네. 그 벌벌벌 떨면서 그냥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3번, 4번씩이나 이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는 걸 보고 네. 쟤들이 자주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결정적으로 했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주가 있는 나라가 미국과 뭐 결정적인 협상을 하려고 국가 원수라는 사람이 쪼르르 서너 번씩이나 이렇게 달려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조선, 북을 중국의 번국이라고 하면 사복주의자들은 거품 물고 날 때예요. 자주국인데. 자, 그러면 지금 그 이 사우스 코리아 한국은 뭐냐? 저는 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노리는 바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탈냉전의 질서가 신냉전의 질서로 변한 네. 이 시대의 동향을 읽고 지금은 확실하게 어느 정도 확실한 입장을 피력하는 것만이 이 국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이러한 외교 노선이라고 봐서 선택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한국과 경쟁하고 있는 나라는 뭐 여러 나라도 있지만 지금 특히 호주와 일본입니다. 한국이 호주와 일본의 이 수준을 넘느냐 못 넘느냐는 이 한국의 국군의 그 상승과 하강이 달려있는 하나의 기준 척도예요. 그런데 이미 일본과 호주는 한국보다 앞서서 미국에 기울어진 외교를 선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이건 뭐 죽도 밥도 아닌 것 같다 뻔한 말로 이런 판단을 내린 윤석열 정부가 그 한일 관계부터 개선을 하고 네. 이 경미 미국에 기울어진 외교 노선을 선택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그러면 이러한 그 외교적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은 속단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운용하고 이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때 이 한국은 미국의 속국 위치에서 번국 위치로 올라설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외교적 선택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죽창가 했을 때 왜 그 일본이 그 화이트 리스트를 해가지고 반도체 관련 상품들을 이제 수출 수입을 규제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던 패권국과 소국 번국, 예를 들면 이제 패권국과 그 주변국들에서 특히 패권국 중국과 미국이 그 주변 국가들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을 거느리는 방식, 대하는 태도 이런 것,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어떤 경제 사회적 규모, 어떤 힘에 따라서 그 태도가 좀 바뀌는데 지금 저는 사실은 경미되어 있다라는 것이 추세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추세라고 보는 관점, 또 이것이 오히려 긴장을 격화시킨다는 관점 네. 둘 다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약간의 그 시간적 경과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윤석열 외교에 대한 그 비판 주장의 허구성과 맹점은 부분적으로라도 따로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 외교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사람들의 논리. 이건 뭐 머리 이승만까지 가고 있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네. 윤석열 외교. 무슨 윤석열 무슨 이승만의 후계자 있냐? 그런 그 수ቁ통들도 많아요. 저는 그런 거에 둘 다 온당치 않고 네. 지금 시점에서 현실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보고 말하자 그겁니다. 제발 그 함부로들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모르면서. 그리고 이 모르는 것이 너무 보여. 이렇게 딱 보면 이놈 정말 모르는 놈이구나. 근데 말은 함부로 하는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남한테 보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뭐 이번 이 수구 꼴통들이 이것 때문에 핵 개발을 못하게 됐다 그래. 뭘 못해? 이까지 깨서 하면 하게 되는 거지. 하면 하는 거죠. 뭐 이게 참 그 바보들이에요. 이런 건 모든 국가 간의 협약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경향신문에 네. 무슨 원광대학교 무슨 뭐 평화 어쩌고저쩌고 하는 인간이 글을 썼는데 아주 막 이 보편적 도덕의 근거에서 막 미 패권국의 그 사학성을 막 나열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 다 미국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그 인터넷에 위키백과 쳐가지고 미국 보면 그런 거 다 나오는 거야. 그거 나열하더니 이런 미국에 네. 왜 경도되고 의존하느냐. 우리는 미국의 멘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너겟이 나간 놈이 어떻게 한국이 미국의 멘토가 돼. 그 멘토란 거 좋아하는 놈들 치고 정신지도는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미국의 멘토가 돼. 말만 그냥 번드르르하게 하는 놈들. 이게 참 문제예요. 미국 네. 멘토가 되는 방법을 그 사람은 알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방송이 좀 다른 방송하고 내용이 좀 다르고 접근법이 다르고 또 여러분들한테 생소하니까 이 댓글들을 함부로 못 달고 있는데 댓글을 신중하게 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자, 조금 더 논의를 전개하고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네. 네. 미국을 방문 중이면서도 윤 대통령은 그 한일 관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을 이 케네디 스쿨에서 연설한 뒤에 질의응답에서 그 답변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 간에 얽혀있는 과거사에 대한 문제는 어느 한순간의 조치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변화를 시작하려 하는 것이다. 사실은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나 김대중이나 그 일본과 한국 사이에 있었던 그 현안 문제를 보는 관점은 똑같아요. 근데 문재인 같은 녀석들은 겉으로는 안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하는 방식을 택해가지고 네. 일본과 사이가 안 좋았는데 저는 그렇게 외교를 당리당략에 이용하고 자기 인기에 이용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외교는 차라리 나쁜 솔직함, 나쁜 솔직함이 좋은 이중성보다는 나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미국에 기울어진 자기의 외교 노선을 애둘러서 뭐 부인하거나 약화시키려 하지 않고 확실하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일 관계의 문제를 과거에 연연해서 이렇게 미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면 그 매듭을 끊어야 된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피해자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 노선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국 쪽으로 기울어진 그 입장을 명백하게 이제 천명을 했습니다.